자, 안녕하십니까. 코인공화국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리플의 상황은 2,000원 초반 가격대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욕을 먹더라도 저는 소신껏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있는 모든 경제, 주식, 코인 이런 영상들이 잭슨홀 미팅 얘기를 할 게 너무 뻔하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몇 시간 지금 안 남았는데요. 자, 오늘 큰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행님들, 특히 선물로 하시는 행님들은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여기서 한락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적으세요.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여기가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 리플 가격이 4,000원 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지금 RSI 다이버전스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살짝 지금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나 마나 하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보니까 영 파이네요. 자, 바이낸스 차트로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리플 4시간 차트입니다. 먼저 계속 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지겨운 얘기겠지만 지금 관점에 대한 설명부터 드릴게요.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자, 먼저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상승파동, 전체 큰 상승파동 하나가 종료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부터 여기 이후는 쭉 이렇게 조정파동이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A, B, C 불규칙 플랫이라는 조정파동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자, 이 B파의 종점이 A파의 시작점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불규칙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보다는 이런 식으로 박스 구간을 그리면서 기간 조정의 성격을 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불규칙 플랫의 특징으로는 직전 고점이나 저점을 살짝 깨는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스탑 헌팅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리플 고점 갱신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을 1시간 봉으로 지금 보면 고점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의 조정, 이 부분이 강세 삼각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삼각 수렴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자, 하지만 이런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추세 방향으로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모이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A파보다 B파가 길고 C파보다 D파가 긴 이런 추세 방향대로 나아가려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세 삼각형의 특징 기억나시죠? 한 단계 더 큰 파동에서 강세 삼각형의 종점이 전체 파동의 38.2% 되돌림 위치에 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삼각형이 마무리되고 나서 분출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긴 내부 파동, 여기서는 당연히 요 B파가 가장 깁니다. 요 길이를 삼각형 종점에다가 갖다 댔을 때 B파 길이의 161.8%보다는 높게 분출을 해야 되고 261.8% 요 라인은 넘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분출 범위가 여기 피보나치 2레벨이죠. 200%를 넘어서는 순간 여기에서 만들어진 고점은 아주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난 109K 고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0% 선에는 안 닿고 지금 고점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고점은 아니다. 대략 한 서너 달이면 다시 고점을 뚫으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ABC 이렇게 플랫으로 조정이 만약에 제 예측대로 나온다면 여기 만들어지는 저점이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 타점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익절을 다 하셨을 테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편한 마음으로 그냥 관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파의 종점 어디까지 가격 조정이 나올 거냐, 이게 관건이겠죠. 자, 이런 플랫이라는 패턴은 B파가 A파를 얼마
얼마나 되돌리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지금 리플 차트에서는 요 A 파동을 B 파동이 101%부터 123.6% 요 사이 구간으로 되돌리고 있죠. 정확히 여기 1.13 레벨, 대표적인 휩소 레벨에 딱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강한 파동 B가 출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강한 파동 B가 출현했을 때 C파의 길이는 A파의 길이와 비슷하거나 극단적으로 1.618 레벨까지 연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C파가 연장이 된다, 그러면 이 B파 길이의 최소 1.618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리플이 다시 500원짜리가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C파가 연장돼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C파가 A파 길이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린데, 자, 최종적으로 제가 요 구간을 짚어드렸어요. 원화로는 대략 한 2200원에서 300원 그 사이가 유력하지만, 업비트 차트는 뭐 꼬리가 길어질지 짧아질지 요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라 바이낸스 차트로 분석을 하고 업비트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구간이 이제 A 대 C 비율이 1대1을 조금 넘기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플이 계속 지지 저항을 받던 요 채널의 라인과도 일치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전체 상승분의 61.8% 되돌림이랑도 겹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 반전 구간이 그렇다는 거고요. 자,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이 그렇게 뭐 중요한 구간은 아닙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라이브 때 설명드린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진짜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연결한 채널 안으로 이제 리플 가격이 회귀를 했다, 여기 상단 라인을 먼저 터치하냐 중단 라인을 먼저 터치하냐 요 싸움일 뿐입니다. 여기서 막 울로 먼저 가냐 밑으로 먼저 가냐 이것까지 맞추려고 들면 막 머리 아파서 살도 못 내요. 상당히 피곤해지는 방법입니다, 그게. 자, 근데 물론 제 메인 시나리오, 이 C파의 시나리오가 예측이 틀릴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리꽂기 전에 이 고점을 넘긴다면 제 시나리오가 틀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제가 옛날에 그 지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구간인데, 원화로 대략 한 3,500원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일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내려가더라도 지지받는 모습을 조금씩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를 받더라도 어차피 내려간다, 이 채널 하단에서도 또 이제 비비다가 툭 떨어지고 이러겠죠. 자, 요 단기 관점이랑 큰 그림 모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코인공화국 텔레그램 채널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그거 타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 제 첫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요 콘트 프로그램 요거 공개했잖아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3세대 자동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를 갔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었고요. 아직 저 혼자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의도치 않게 라이브 때 공개가 됐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이걸 저 혼자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께서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완료된다면 개발사 측과 이거는 다 그 합의가 된 겁니다. 무료로 다 배포를 할 겁니다. 자, 돈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동안 700불,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00만원 정도를 그냥 날려버리겠다 이 생각으로 밈코인 시총 상위 10개 종목, 밈코인이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요 종목 10개로 제가 20배 레버리지로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돌려봤어요. 근데 지금 이 이쿼티가 보면 1167달러입니다. 700불이 일주일 만에 1200달러 가까이가 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익이거든요. 지금 이게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올바른 추세 방향, 위냐 아래냐 요거를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한다면 손실이 나기가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되긴 해요. 그리고 지금 요 보시는 세팅값 있죠. 요 세팅값이 개발사 측에서는 이제 중타 로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값에서 제가 진입 사이즈만 조금 변경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제 세팅값들 여러 가지 변경해 보면서 또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개발사 측에서 말하는 건 지금 중타 로직이 17% 정도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이 17% 로직이 제가 볼 땐 한 30% 언저리까지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테스트가 완료됐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시작하게 된다면 개발사 측에서 제공하는 콘트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 영상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자세하게 가이드 영상을
영상을 제작할 건데요. 자, 그런데 가이드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분명히 여러분들 질문이 막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고 귀찮겠지만 한 분씩 1대1로 제가 만나서 세팅법을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어디 그 공유 오피스 같은 걸 대관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수요 조사를 했죠. 자, 이 프로그램 전에 나왔던 기존 1세대, 2세대 그런 후진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뭔지 요거는 이제 라이브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사는 목적이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매매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 있죠. 수수료 중 일부를 자기들 수익으로 얻으려고 이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이낸스라는 세계 1위 거래소를 쓰기 때문에 개발사 측에서 받는 수익도 얼마 안 되긴 할 거예요. 오히려 막 이름 없는 듣보잡 거래소들 쓰면 훨씬 더 수수료 피해를 많이 떼주거든요. 자, 그런데도 바이낸스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정성 때문입니다. 제가 차트 분석해드릴 때도 바이낸스 차트가 무조건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이낸스 오더북이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면서 꾸준히 매매를 해야 개발사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자동 매매니까 당연히 편해야 됩니다. 그죠?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야 됩니다. 저도 이 두 가지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은 그냥 뭐 확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테스트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퀀트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상황은 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 꼭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 경제 뉴스들이 뭐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소식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트래티지 아시죠?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름을 바꾼 회사입니다. 여전히 지금 단일 기업 중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래티지가 SEC에다가 주식 발행 변경 공시를 냈습니다. 크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게 보면 이제 8월 18일 날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자, 이번 공시의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주식 매도 전략을 훨씬 더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자, 스트래티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MNAV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주식의 가격이 얼마나 더 비싸냐 요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기존의 스트래티지의 이사회에서는 비트코인 보유 가치보다 주식이 최소 2.5배 더 비쌀 때만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SEC에다가 신고를 해놨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딱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래티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 경우, 이거는 뭐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주식이라도 팔아서 투자자들한테 준다 이런 약속의 의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MNAV 요 수치가 2.5 이상이라면 주식이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신규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시장에 지분 가치가 티나게 이래 희석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8월 18일 날 SEC에 신고한 공시에는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주식 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그때 당장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거든요. 자, 지금 보면 MNAV 수치가 지금 1.55포인트입니다. 2.5에 훨씬 못 미치고 있죠. 자, 이게 2.5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비트코인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팔란티아처럼 월가에서 막 공매도 리포트를 쏟아내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에 의해서 나스닥 시장이 불안할 때, 그것도 아니라면 스트래티지의 전략에 대한 프리미엄 평가가 절하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비트코인과 주식 가격이 모두 동시에 빠지는데 주가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쭉 지켜본 결과 뭐 가격이 빠질 때는 비트코인보다 스트래티지 주식이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스트래티지가 추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한 뉴스사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랑 엮여있는 코인데스크 이런 매체들을 보면 스트래티지를 갖다가 지금 엄청나게 빨아주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게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래티지가 8월 18일 날 이렇게 공시 변경을 한 것도 제가 주장하고 있는 XRP 2,300원 시나리오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주기에 대한 투자 사이클 이론 있죠. 요것도 지금으로서는 완벽하게 데이터들이 다 망가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 반감기가 지난 지 거의 한 500일이 다 돼 가는데 기존의 온체인 데이터들과는 확실히 지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물론 전 지금 상승 사이클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크게 오려면 지금 와야 더 큰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제 XRP 시나리오 예측이 틀리고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고점을 향해서 조금 더 움직인다면 저는 그때는 진짜 결연한 마음으로 시즌 종료에 대한 준비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M2 차트를 따라갈 거다, 뭐 140K 찍을 거다,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장기적인 상승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말입니다. 주말 다들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